me a god. They call me a god. They call me 네, 2013년도 1월 11일자 그 임원 및 대량부 공시에 대해서 정리하고 발표할 권희도라고 합니다. 먼저 요약된 걸 말씀드리자면 서울리거를 구매 예정이시라면 지분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사시라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오늘 발표할 기업은 펜젠, 테크에 그리고 서울리거입니다. 펜젠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바뀌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주식을 다 사기로 했는데 그것을 20% 살려다가 14% 산다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바뀌고 추가 장려 매수를 할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주가는 최근 한 달 30% 가까이 올랐고 처음에 구매 공시가 왔을 때랑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현금이 부족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왔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테크엘이라는 회사인데 이 BH라는 회사에서 전환사 채권을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24%에서 42%까지 됐고요. 주식으로 바꿀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좀 상승했다가 요 공시가 뜨고 많이는 아니고 한 3, 4% 정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서울리거, 이거 시총이 434조고요. 억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가 되게 복잡해서 저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최대 주주들이 그 주식담보대출을 세심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거를 최대 주주들이 갚지 않아서 그 주식이 세심이라는 회사로 간다라는 공시여서 그냥 넘어가는구나 해서 봤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서로 아는 사이, 휴젤에서 예전에 같이 일한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명확히는 모르겠고 좀 더 찾아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세심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예전에 디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같이 인수할 자금을 못 구해서 인수를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입니다. 네, 저는 이제 11일자 기타법인 공시에서는 IPO 관련된 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만 골라봤습니다. 이제 발표 기업은 네이처 브릿지라는 회사고요. 얘네는 이제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모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출자 금액이 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이 지분율 100%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찾아봐도 과거에도 여러 번 그 모회사인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계속 자금 수혈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는 사업 다각화의 그 위험성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1일자 코넥스 공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1일자 코넥스에서는 한 개의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이제 QNC라는 회사에서 이제 임원들에게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여 목적은 동기부여였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공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대표님께서 조사해오라고 하신 이제 코넥스 상장 요건이랑 코스닥 상장 요건, 코넥스에서 코스닥을 이전 상장할 때의 상장 요건을 발표하겠습니다. 코넥스의 상장 요건에서는 이제 일반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인지, 이제 지정 자문인이 있는지,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이제 액면가액이 맞는지만 충족하면 되고요. 이제 질적 요건이 있는데, 이제 지정 자문인이 이제 상장 적격성을 심사를 해서, 이제 시장 건전성이나 경영 투명성, 회계 정보 투명성이나 투자 위험 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정 이제 기술평가 등급을 BB 이상을 받게 되면은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할 수 있고, 이
이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 특례 상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펀딩을 받은 회사 중에서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코넥스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있는데 일반 기업과 기술 성장 기업 두 부류로 나뉘고, 이제 주식 분산은 다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돼야 되고, 이 경영 성과 및 시장 평가에서 갈리는데, 일반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익이 20억, 그다음 시총이 90억 이상이 돼야 하고, 이제 사업이익이 20억, 그다음 자기 자본이 30억이 되거나, 사업이익이 있거나 시총이 200억, 그다음 매출액이 100억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법인세 사업이익이 50억 원이 되는 경우 중에 스택 하나를 해서 이 중에 하나만 요건을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사실 중요한 건 기술평가 특례를 해서 코스닥이 상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자본 10억이나 시가총액을 90억 넘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평가 기관에서 기술을 A 등급과 이제 BBB 등급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이점을 주고 있는데, 코넥스에 있는 회사들한테 트랙이 총 7가지가 됩니다. 이제 코넥스 상장 1년 병가랑 지정 자문인 추천, 기업 경영 건전성 충족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고, 각 트랙마다 이제 골라서 만족을 시키면은 이전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코넥스 투자는 그 3천만 원 한도가 있었던 게 폐지가 돼서 개인 투자자도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 모든 출처는 한국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닥 공시를 봤는데, 먼저 한줄 요약을 하면은 요즘 어려운 요즘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심을 그래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군 위성 관련 사업을 한다면은 이제 기술력은 또 좋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관심을 또 한번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표 기업은 제가 공부한 기업은 이렇게 텐젠, 헥투 파이낸셜, 머큐리, TSI, 캠트로스, 라파스, KCS인데, 먼저 저는 KCS랑 그리고 머큐리 그리고 캠트로스 이렇게 세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KCS는 하나카드랑 이제 스리운영 시스템을 증설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제 21년 7월에 이제 하나카드 주식회사 통합 유지 보수 계약을 한 그 인력이 있고, 44억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1.55% 정도 되는 것을 이제 하나금융 TI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큐리는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 판매하면서 이제 국내 3대 통신사 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 장비를 제조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군 위성 통신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 시스템과 169억 최근 매출액 대비 14% 정도 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도 이 군 위성 관련 사업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보안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좀 굉장히 좋은 회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캠트로스는 이제 뭐 전미화학 화학 분야에서 필요한 주요 케미컬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약 7,000대 그리고 노트북이 약 700개 분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이 EV 확산이 이제 이 캠트로스가 하고 있는 이 2차전지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돼서 이제 150억 정도의 신축 공사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1일 유가증권 시장 공시 발표를 맡은 이원진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업들은 여기 위에 13개 기업들이고 이 중에서 테이펙스, 미래에셋, 맵스리츠, SKC 그리고 유니캠의 공시를 의미 있게 봤습니다. 우선 테이펙스는 22년 선임한 김상구 대표가 테이펙스 주식 7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45% 정도 빠진 상황인데 대표가 매수한 걸 보면 뭐 쉽게 생각하면 대주주의 뭐 바닥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미래에셋 맵스리츠의 공시입니다. 이는 배당 결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 주식들이 배당 컷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배당 결정 공시를 냈다는 점이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SKC는 종속회사가 또 다른 SKC의 종속회사인 폴란드의 전지용 동박 제조 계열사 SK 넥실리스 폴란드의 주식 100%를 2,462억 원에 취득했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SKC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동박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2차 전지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추후에 공부하여 따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유니캠의 공시인데요. 유니캠은 골프장 개발 사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전환사채 발행 같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2년 12월 27일에 이미 2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 전환사채를 포함한 미상환 전환사채 규모가 410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니캠의 골프 개발 사업은 유니캠의 종속회사인 유니골프앤 리조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종속회사 개발 자금을 유니캠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니캠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피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로는 삼양통상하고 조광피혁이 있습니다. 피혁 업체들의 주 고객사인 자동차 회사들은 납품 단가에 하한선을 맞춰줄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캠의 이러한 재무 불건전성은 가장 큰 경쟁상대인 삼양통상에게 큰 수혜를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ook me in the eye and you'll see no hesitation. About to get real messy. I'll put you in a grade 16.